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동구 소재 콜센터. 이곳 사무실 손잡이와 에어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하죠. 대구의 한 건강식품 설명회 집단 감염에서는 설명회 내내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 않은 50대 1명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를 막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겁니다. 9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여의도와 뚝섬, 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일부 밀집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장위동 사랑제일교 회발 확산으로 서울자치구 중 코로나19 발생률이 가장 높은 성북구의 방역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봅니다. 서대문구가 이달 중 부가현 과선교 공사에 착수합니다. 3차선의 도로교와 보행이 가능한 녹지교가 함께 들어서며 초과 공사비는 구청이 부담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 중 기부금으로 사용된 규모가 가장 큰 서울자치구는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정은경 본부장을 초대청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후 한강으로 시민들이 몰리자 주요 한강공원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보도국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도 코로나 발생 100명대를 보였군요. 이 구체적인 발생 동향 먼저 전해주시죠. 네,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156명이 늘어 모두 21,588명입니다. 이 중 서울에서 48명이 늘었고 누적 확진자는 4,478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344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4명이 늘어 모두 1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강동구 한 콜센터의 사무실 문 손잡이와 에어컨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해당 콜센터에선 지난 4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은 자주 소독하고 냉방 중이더라도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영등포구 서울포교소와 송파구 물류센터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 현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는 뜻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강민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대청장에는 정은경 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12일 질병관리청이 본격 출범하게 됩니다. 정 신임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과 긴급상황센터장 등 여러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과 같은 차관급이지만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승격된 만큼 정 청장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어제 오후부터는 한강공원 출입도 통제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최근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을 밤 9시 이후엔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한강공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오후 2시부터 한강공원에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 일부 지역에 출입이 통제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이벤트 광장과 계절 광장이, 뚝섬 한강공원은 자벌레 주변 광장이, 반포 한강공원은 피크닉장 두 곳이 대상입니다. 또 전체 11개 한강공원의 모든 매점과 편의점은 밤 9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고 주차장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진입이 통제됩니다. 아울러 밤 9시 이후 음주와 취식은 자제를 권고하고 이용자 간 2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3일까지로 예정된 서울시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유독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각 자치구가 어떻게 대응하고 방역에 임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성북구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 이승노입니다. 네, 좋은 일로 뉴스에 자주 거론돼야 되는데 최근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성북구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죠.
그동안 이 직접 방역에 예. 나서는 등 많은 노력도 기울이셨는데 현재 성북구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저희 성북구는 지금 어제 날짜 확진자가 총 312명입니다. 네. 여기에서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감염된 자가 143명이고 아마 전국 통계는 1167명으로 사랑제일교회로부터 큰 오명을 안게 됐죠. 예. 자,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랑제일교회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북구민들도 네.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방역이나 관리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난 3월부터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가자들 때문에 매일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행정이나 아니면 지역 공동체 방역을 줄곧 해왔고 예. 지금은 사랑제일교회가 완전히 시설 폐지 명령을 내려서 현재는 누구도 출입을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평소에 이 코로나에 대한 상담 요원을 3명이었습니다만은 10배를 더 확대했고 예. 또 역학조사팀도 원래 3팀이었는데 20개 팀으로 확대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얼마 전에 사랑제일교회 감염 확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선별 진료소를 별도로 추가로 설치해서 저희 성북구는 하루에 수백여 명씩 감염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성북구의 이런 발빠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방역도 필요할 텐데 이 성북구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성북구는 우리 행정과 그다음에 민간,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삼위일체가 돼서 방역에 현재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확산의 발산지가 됐던 교회, 저희 성북구는 교회연합회에서 100% 온라인 예배 캠페인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네. 교회연합회에서 현재 지금 소형 작은 교회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지금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작은 교회, 열악한, 좀 취약한 이런 교회를 위해서 대형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작은 교회 월세도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서는 교회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100% 온라인 영상 예배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저희 행정에서는 다중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라다 전통시장 또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오전, 오후 계속해서 방역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북구 그리고 여러 기관들의 노력도 물론이지만 주민들의 동참도 꼭 필요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구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전해주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많이 놀라셨죠? 사실은 지난 1월 달부터 7월 말까지 저희 성북구는 서울 시내에서 비교적 청정 지역이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사랑제일교회로부터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참담하고 아픈 마음이죠.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을 해서 저희도 지역에서 행정해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현재 발행해서 계속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1,500여 공직자들이 매일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고 지역 작은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성북구에서 방역을 철저히 기할 것을 여러분과 약속드립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안전수칙을 잘 이용해 주실 것을 철저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자, 이 성북구 노력과 함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도 조금 더 힘내시고 주민들의 동참도 꼭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승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성북구 코로나 상황과 방역 대책 들어봤습니다. 맨날 되겠지 하고 그냥 믿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왜 좀 진작에 좀 그래줬지.
얼마나 열악한 곳이었는데 왜 이제서 이러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들 때문에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송세월한 곳이 있습니다. 집중치대 와디슈, 오늘은 정책의 변화 속 누더기가 된 성북구 장이동의 속사정을 살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장이동엔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명박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뉴타운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3기 뉴타운으로 지정된 장이동은 15개 구역으로 나눠 전면 개발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지만 서울의 정권이 바뀐 후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40년의 역사와 서울을 투기 광풍과 공사장으로 온통 뒤덮었던 뉴타운 10년의 역사를 뒤로 하는 그런 날입니다. 서울의 지지부진한 재개발 구역들이 해제되고 장인 뉴타운도 그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6구역이 해제되고 반쪽짜리 뉴타운으로 불리게 됩니다. 오세훈의 뉴타운은 박원순의 도시재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정책이 바뀐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해제된 구역들의 평균 매몰 비용은 약 38억 원. 서울시가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단 2구역만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에 투자했던 시간과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2015년 서울시는 장이동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장인 13구역을 도시재생을 통해 새 단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5년간 약 300억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주민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지 싶을 정도의 길바닥에 페인트 칠이나 해놓고 말이에요. 담장 같은 데 그림이나 그리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아무리 봐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 진행된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 낡은 주택을 수리하고 골목길을 새롭게 단장했지만 여전히 차량 한 대도 통과하지 못하는 좁은 길은 그대로입니다. 이 박원순 시장은 취임한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인 정비사업 이걸 배제하고 정비사업을 배제하고 실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만 갔잖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의 일원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정책은 달라졌지만 비좁은 골목길과 낡은 주택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건축 제한이 풀리면서 동네 곳곳은 공사장으로 변했고 재개발 구역과 해제 구역 간의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이곳 장이전통시장은 재개발이 진행 중인 10구역과 해제된 11구역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나온 곳을 기준으로 오른쪽 상인들은 남고 왼쪽 상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주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고 한때 같은 식구였던 시장 상인들은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속에 장이동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또다시 정책이 달라집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극적인 선택 이후 도시재생은 다시 재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비 해제 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 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의 대대적인 공급 정책이 시작된 겁니다.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신규 정비구역 예상 후보지 명단입니다. 22개 후보 중 장이 8, 9, 12구역이 눈에 띕니다. 모두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집권 해제된 구역들입니다. 나머지 11, 13, 15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재개발로 돌아온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 주민들이 그대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정부의 잘못된 일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혼란이나 또는 사회적 파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에 순응하면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정부가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 문제가 돼요. 이거. 갈팡질팡했던 장이동의 시계는 결국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잦은 정책 변화 속에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정책 리스크를 안으며 살아온 주민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또 공공재개발은 장애동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수 있을까요? 집중 취재 와디슈 이승준이었습니다. 얼마 전 부가현 과선교 공사가 늦어지면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두고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가 이달 중으로 공사를 시작해 내년 11월 과선교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일부 주민들이 과선교 대신 1회 2구역 단지 내 통행로를 지름길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결국 부가현 1회 2구역 입주민들은 단지 내 무분별한 통행이 계속되자 통행로를 막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유지 통행을 막겠다는 주민들과 과선교를 대신할 아이들의 통학로가 막혔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통학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많죠. 이렇게 지금 과선교가 완공이 안 되니까 위로 이제 두산 아파트 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수년째 답보 상태인 부가현 과선교 건설을 두고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가 이달 중으로 착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초 4월 착공을 예정했지만 설계 과정에서 공법을 변경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철도 과선교 시점부에 옹벽 시점부 옹벽에 균열이 좀 있었습니다. 균열이 있는 거를 저희가 그거를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H빔의 그 시공을 그렇게 하기 해서 조금 늦어진 거거든요. 부가현 과선교는 내년 11월 완공 목표입니다. 부가현 1구역의 순환도로 역할을 할 3차선의 도로교와 보행이 가능한 녹지교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올해 초 문석증 부청장이 밝혔듯이 조합이 예치해놓은 113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비용은 구청이 부담할 방침입니다. 한편 학생들의 통학로로 쓰일 과선교가 완공되지 않아 빚어진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상 개방형 아파트로 계획된 만큼 아파트를 통과한 통행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조건에도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는 거는 좀 도리는 아니고요. 전부 다 그걸 개방을 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부가현 과선교 공사는 지상부에서 다리를 만들어 경의선 철도 위 부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리 부분을 만드는 공사는 1회 1구역 옆으로 확보된 추계예술대학교 대토 부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마포구가 홍대 관광특구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으로 침체된 홍대 인근 상권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과 문화계단체에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천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홍대 일대의 상업화라고 말했습니다. 카지노 허가와 5개 영업 허용, 5개 광고물 설치 등 특구 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홍대에 남는 건 상업화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상업화 속에서 결국 홍대가 가진 정체성은 없어질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홍대가 지금의 문화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역사나 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등한시하거나 간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권의 활성화, 상업의 활성화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관광특구 지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홍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지금도 임대료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특구 지정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거란 설명입니다. 또 이제 홍대 지역의 스튜디오나 작업실, 그러니까 예술 창작할 수 있는 작업실이라던가 이제 공연 기반의 클럽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임대료와 집가가 상승하면서 그곳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이 이제 공실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많은 예술가들이 이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현상. 지금의 홍대는 홍대만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홍대를 찾는 내외국인들은 지금도 홍대만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대 일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특구 지정보다 홍대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홍대 고유의 가치를 이제 상권화, 상업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그냥 그대로 이식하거나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홍대가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문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상업화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한편 마포구는 관광특구 지정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당성 연구 용역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남구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이 약 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구에 따르면 21만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382억 원으로 이 가운데 15,000가구가 기부를 선택했으며 기부액 총액은 79억 7,8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부한 모집 기부금은 10억 9,800만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의제 기부금은 68억 8,100만 원입니다. 강남구는 기부금을 강남 구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종로구는 다음 달 30일까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관내 주택단지와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 72곳입니다. 방역에는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모집된 전담 요원 13명이 투입됩니다. 방역 사업과 함께 하반기 놀이시설 안전점검도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술집을 규제하니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고 편의점을 막으니 공원 술자리와 이른바 길맥이 늘었습니다. 요즘 음식점과 술집이 문을 닫는 밤 9시면 이 대리운전 부르기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취지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